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18라운드 시작합니다. 이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정규리그의 마지막이 왔는데요. 이번 라운드는 특별히 전체 팀이 동시에 대국을 하는 통합 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순위 결정의 가장 중요한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대국을 동시에 시작을 하고요. 그 대국 결과가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통합 라운드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팀이 동시에 대국을 하기 때문에 또 모든 판을 중계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중계해드릴 판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현재까지 순위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치열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정규리그 18라운드인데요. 오늘이 되어서야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팀이 결정이 돼요. 네,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보시면요. 1위하고 2위, 9위는 팀 순위가 확정이 됐고요. 3위 셀트리온부터 8위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 6팀이요.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도 안 됐고 순위도 결정이 안 됐어요. 네. 네. 지금 3위인 셀트리온부터 보시면 만약에 오늘 패하게 되면 남은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개인 승수가 높긴 하지만 이게 대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승리하게 되면 3위를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려한 합천과 화성시 코리어는 역시 개인 승수가 높기 때문에 승리할 시에는 포스트 시즌으로 바로 가고요. 오늘 사이버오로하고 홈앤쇼핑이 맞대결을 합니다. 근데 이 두 팀이 무조건 일단 승리를 하고 남은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8인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 오늘 이기는 수밖에 없고요. 그 외의 결과를 봐야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치열했던 시즌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앤쇼핑과 사이버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이 팀은 좀 이기는 팀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오늘 방송 대국으로 한태희 칠단하고 문희빈 선수의 대국을 중계를 하는데요. 네. 리턴 매치고 일단 전반기에서는 문희빈 선수의 완승으로 끝이 났고요. 또한 이 두 팀의 대결에서는 4국인 김명훈 선수하고 나연 선수의 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는 한국물가정보와 수려한 합천의 대결입니다. 한국물가정보는 1위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피처스 리거인 박영롱 선수와 오장욱 선수를 출전시켰어요. 그렇죠. 조금은 좀 여유 있는 오더가 나온 것 같고요. 박영롱 선수는 전 라운드에 승리를 하고 18라운드에 또 출전을 했고요. 보시면 3국 신민준과 박영훈 이 주장전이 이 팀 승부의 거의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대국은 이 주장전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경기는 정관장 황진단과 화성시 코리오입니다. 이 정관장 황진단 팀 고춧가루가 좀 맵습니다. 네. 지금 화성시 코리오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한 판인데요. 오더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나왔고 4국 정관장 황진단의 올해 살림꾼인 진시영 8단과 올해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최재형 선수 판이 승부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4경기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의 대결입니다. 이 대국도 3국 그리고 5국이 참 눈에 가죠. 네, 3국에서는 또 만났습니다. 송태곤 구단하고 최정 구단은 근래 맥심배에서도 둔 적이 있는데요. 이 3번째 만남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오늘 팀 승부, 순위도 중요하지만 신진서 구단이 과연 정규 시즌에서 전승 시단을 달성할 수 있느냐. 5국이 최철한 구단과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의 오더가 특히 좀 재밌는 오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3국도 정말 기대가 되고 5국도 지금 신진서 선수의 연승이 걸려있고 최철한 선수가 올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 상대 전적에도 앞서 있어서 예측 불허의 대결인 것 같은데 이 두 판을 모두 중계를 못하고요. 일단은 3국 최정 구단하고 송태호 구단의 바둑을 중계하고요. 또한 5국은 어떻게 중계가 되죠? 지금 또 류승리 캐스터와 이현욱 해설자가 또 너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 송태곤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국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통합 라운드 18라운드이고요. 네, 향기현 2층 대회장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2층에서는 8판의 대국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국은 또 4층에서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스튜디오에서는 또 중요판들이 몇 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태희 선수와 문유빈 선수 전반기에도 역시 7 장고 대국에서 만났고요. 당시에는 문유빈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그 한태희 선수가 전반기 때는 문유빈 선수한테 내용적으로 완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칼을 갈고 나왔을 것 같고 2시간 장고대구에서 올해 무려 7승 3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한태희 선수는 2시간짜리 장고대국에서는 결코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한태희 선수는 벌써부터 좀 상기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장전입니다. 박영훈 선수와 신민준 선수. 상대 전적도 4대4로 팽팽하고요. 네, 뭐 웬만해서는 승부판이라고 했던 그것이 꼭 결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오늘 이 두 팀의 대결에서 이 판은 너무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송태곤 선수와 최정 선수 다시 만났습니다. 자주 보네요. 자, 이 두 팀의 대결도 정말 중요합니다. 송태곤 선수 과연 이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네,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좀 자존심이 걸린 그 한판이고요. 팀으로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1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늘 자세가 꿋꿋한 최정 선수입니다. 최정 선수 전반기 때는 송태곤 선수와 7 장고 대국에서 만나서 역시 승리한 바 있고요. 그 대구 이제 시종 분리했어요. 근데 네. 나중에 끝내기 부분에서 대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옆에 홈앤쇼핑과 사이버로의 대국을 제외하고는 속기 대국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자 10분에 초읽기 40초 5번이 주어집니다. 네, 오늘 대국은 송태곤 구단의 100번입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송태곤 구단이 100번을 쥐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열렸던 맥신배에서는 송태곤 구단이 흑번으로 대국을 했었죠. 이제 그 대국도 이제 문동원 캐스터에 같이 봤죠. 예. 네, 그때 여러 명이 같이 봤는데 그날 KB리그 팀이 같이 식사를 하는 네. 날이었었는데요. 정말 TV로 맥신배 대국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식사 반, 이대국 구경했던 반 그 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월드컵 보는 줄 알았을 거예요. 자, 초반은 최정 구단이 타점 2개로 시작을 했고요. 송태곤 구단은 소목을 하나 뒀습니다. 그러자 이제 걸쳐가고 여기를 하나 걸쳐가고 받을 때 이렇게 2칸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곳은 이제 날짜로 걸치고 역시 한 칸으로 협공. 그 상황에서 다시 위쪽으로 날짜로 걸쳐갔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 칸 협공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초반인 것 같습니다. 뭐 받을 수도 있겠고요. 최정 구단은 올해 8승 6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승 랭킹 17위를 달리고 있고 랭킹하고 본인의 그 한국 랭킹하고 그러네요. 올해 KB리그 다승 랭킹하고 똑같습니다. 이 셀트리온 팀은 오늘 경기 승리한다면 뭐 걱정이 없겠지만 정말 대패를 하게 된다면 조금은 네. 걱정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로 밑에 7승 8패인 두 팀이 수려한합천과 화성시 코리온은 이미 개인 승수에서 39승, 38승이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두 팀이 또 승리를 하고 셀트리온이 오늘 패하게 되면 이 자리도 바꾸게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포스트 시즌도 사실 오늘 홈앤쇼핑하고 사이버로 전에서 만약 대승이 나오고 이 셀트리온이 포스코한테 대패를 당하게 되면 완벽한 확정은 또 아닌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스트 시즌을 가되 3위로 가느냐, 4위로 가느냐, 5위로 가느냐도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네, 3위로 가는 게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4위와 5위는 한 번 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고요. 또한 4위와 5위는
와일드카드 차이- 예. 결정전을 펼쳐야 되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4위로 올라가면 그 최대 2경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판만 이기면 그 3위와 맞붙게 되고요. 5위로 올라간 팀은 그 2판을 모두 다 이겨야 그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올라가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순위 자체는 5위보다는 4위가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팀들이 승리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승수로 한 판이라도 더 네. 이기는 게 정말 커요. 그렇습니다. 옆 팀들 눈치도 좀 봐야겠고요. 자, 우아기 쪽에 3-3으로 지켜두었네요. 네, 여기를 둘 때 평범하게 받았고요. 하나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이 상변은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가 됐습니다. 원래 예전 이론으로는 이렇게 되면 백이 약간이라도 재밌다는 겁니다. 예, 2점에 대한 압박도 겸하면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활발하죠. 근데 요즘엔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냥 손을 돌려서 발빠르게 두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최종 구단이 역시 손을 빼서 지금 우아기 쪽에 3-3으로 지켜서 뛰어나간다면 이곳을 둬서 기와 변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제 뛰어나오긴 했지만 좀 압박을 받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압박을 와도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 흑두점보다는 백두점이 조금 약한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 공격적으로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백은 이제 한 칸으로 뛰어나가면 이제 실리적으로는 뭐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약간 급박해지는 면이 있겠고 네. 이렇게 두게 되면 다음에 씌우는 것이 자세가 워낙 제격이라 흑은 받고요. 뭐 한 이 정도로 벌려두게 되면 이 변으로 굉장히 좀 무난하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역시 이 흑한테 이 자리를 뭔가 둬서 자연스럽게 허용했다는 점은 백으로서도 조금 내키지 않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를 두고 벌리는 진행도 충분히 둘 수 있어요. 네. 자, 송태곤 선수는 좌상기에 다시 한번 중앙으로 뛰어나왔는데요. 네, 역시 2점을 압박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귀를 정말 100% 확실하게 지키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흑은 이제 더 이상 두지 않게 되면 뭐 최소한 한 칸 정도만 뛰어도 이 자세가 워낙 좋아요. 나갈 수는 있겠지만 밀어서 둬도 이런 데를 계속 밀리게 되면 굉장히 좀 괴로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먼저 좀 중앙으로 행마를 해야 되나요? 한 붙여두는 정도로 두게 되면 여기를 두는 것의 의미는 백두를 계속 진출을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곳에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 밀려서 여기 3칸 자리에 침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방어가 되죠. 흑은 공격을 당하고요. 근데 흑돌이 만약 이런 식으로 와서 돌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이 2점에 대한 그 방어도 하고 중앙에 뻗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는 것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터운 자리예요. 하나 받아두는 것이요. 게다가 붙이는 게 젖힘을 허용을 하더라도 이 좌변 쪽에 흑돌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백이 큰 모양이 나질 않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두고 늘어서 교환을 맞습니다. 늘어서 교환을 해더라도 굉장히 호영이긴 하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더라도 날짜 달릴 수 있고요. 이 폭 자체가 조금 좁죠. 네. 오히려 이런 자리는 나중에 이런 데를 붙여서 활용하기도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뭐 붙일 때 백의 입장에서는 젖혀가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겠죠. 일단 흑이 딱 처음 드는 생각은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손을 빼기에는 다음에 백에 두는 자세가 워낙 좁습니다. 흑이 예를 들어 손을 빼게 되면 뭐 이런 자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좋죠. 다음에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근데 백이 여기 당장 갈라침 하지 않고 이곳에 대한 뭐 공격, 뭐 이거든 날짜든 뭐 다른 식이든 둘 겁니다.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조금 비슷한 맥락의 한 수죠. 붙인 거와 비교해서 보다 더 가볍게 둔 수입니다. 역시 이 들어가는 침투를 노리고 있죠. 밭전자 행마를 사실 좀 두기가
평소에는 쉽진 않은데 지금은 올바른 받전자의 이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를 두게 되면요. 받전자는 당연히 이렇게 백이 두는 이 자리가 네. 가장 신경이 쓰이죠. 약점입니다. 근데 오게 되면 다시 날일자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괜찮은 행마라고 볼 수 있겠고 송태우 구단이 이수로 계속 압박을 했는데요. 흑은 하나 붙여두고 받을 때 이 장면에서 손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속 있는 진행을 선택했다면 이수로는 여기를 붙여서 그냥 이 들어오는 침투를 좀 방비하고 실리를 차지하는 선택이 무난하긴 합니다. 한 칸이요. 역시 계속 이곳을 노리고 있네요. 최정구단은 이런 데를 와도 백한테 이런 곳의 압박 아니면 이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본 것 같아요. 어쩌면 들어왔을 때 이곳을 아예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붙여가서 뭐 이러면 백이 이교환하지 않고 먼저 둔 것과 비교했을 때 서로 교환이 됐는데 뭐 백이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굳이 따지자면 백이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제 생각에는 이 교환 자체는 백이 약간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 애초에 선택이었던 송태용 구단의 이수가 조금은 엷은 그것이었다면 그 자리를 바로 붙여두고 둘 때 공략을 했어야 이수를 약간 엷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의 상태에는 오히려 그렇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최정 구단의 요즘 스타일이 정말 이렇습니다. 그냥 둘 자리는 후수라도 딱딱 두고 가요. 약간 느려 보이긴 해도 후반을 도모하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이후에 진행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점이라고 본다면 완벽한 운영을 하는 기사들을 만났을 때에는 초반에 이런 식으로 좀 발이 느리게 두면 그대로 밀려버릴 가능성이 꽤 크고요. 이단 젖혀서 이제 좀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쪽으로 갔고 이어서 감명하게 뒀습니다. 있고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곳이 아예 없을 때는 한 두 칸 높은 벌림을 해서 정돈을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여기가 와 있으니까 이렇게 두기는 좀 뭔가 약간 내키지 않는 면이 네. 있어요. 이 돌들 자체가 약간 중복이에요. 여기도 너무 가까이 와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뭔가 한 칸 정도는 띄어야지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칸이 들어왔을 때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 자리가 와 있으니까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남아 있으면요. 여기를 두더라도 나중에 막으면 약간 끊는 게 있고요. 네. 두면 단수쳐서 돌파가 되죠.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 끊는 것이 두려워서 늘게 되면 이 자체가 뭔가 이런 형태라고 보면 뒷맛이 굉장히 좀 고약한 네. 것 같아요. 뭐 당장에 100% 수가 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형태에 나오면 계속 뭔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는 이렇게 좀 찝찝해라. 네. 이렇게 좀 남겨둔 거네요.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뭐 가장 무난한 길이라면 받는 수입니다. 네. 최정 구단이 또 평범하게 단수 치고 있는 선택을 안 하니까 이 교환 자체를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득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이수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교환과 이 교환이 백이 득이냐고 본다면 그건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백돌이 중앙으로 견실하게 와 있는 장면에서 이거는 오히려 실리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100 초읽기를 미묘하네요. 시작했습니다. 그렇게요. 오. 이제 이 수는 여기를 받아주면 득이란 얘기예요. 흑의 자체가 너무 중복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교환이 되면 아마 이곳을 지키지는 않을 겁니다. 한 칸을 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왔을 때 뭔가 좀 완화시킨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송태용 구단은 이걸 해달란 얘기예요. 받아주고 그 다음에 밀어가는 것이 남아있는데요. 이 한 수로 어느 정도는 지켰고 여기를 압박하는 좀 공격적인 수가 나왔는데요. 네. 대신에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올 것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 뒷맛이 생겼어요. 그것은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조금 찝찝하긴 한데요. 뭔가 좀 네. 아직 사실 지금 그것도 아예 안 손을 받네요. 떼요. 사실 여기 지금 들어가도 지금 완벽한 건지 모르겠어요. 입구자로 가면 밀어서요. 젖히면 젖혀서. 역시 마찬가지로 끊거나 맞게 되면 여기를 끊고 이곳을 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다 선수거든요. 아래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뭔가가 나도 나겠죠? 네. 그럼 들어왔을 때 이거 만약에 있는 다음에 여기 찝는 게 있었어요. 끊어서 한 점이 잡히죠. 여기 들어가는 게 분명 남아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뭔가 분명히 흑의 입장에서는 할 겁니다. 자, 송태곤 선수는 붙였을 때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발 빠르게 네. 두어 가고 있어요. 여길 좀 가볍게 보내요. 이렇게 두면 그냥 뭐 막거나 늘어서 귀를 지키겠다는 뜻이네요. 단수치면 그냥 늘어서. 두텁지만 백도 귀를 지켜서 불만 없다는 뜻이고요. 여기를 하나 나와두고 받을 때 발 빠르게 다가갔고요. 그냥 다가가면 입구자로 둬서 날일자 교환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 한 점이 좀 확실하게 제압을 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흑이 이제 붙였는데요. 이렇게 두게 되면 뭔가 이 교환 자체는 백이 좀 득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최정 구단도 붙였고요. 치받았습니다. 치받은 수가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흑 입장에서는 바깥쪽으로 젖혀주길 좀 기대를 했을 텐데요. 네, 젖혀주면 늘어서 이거는 끊는 게 남아있으니까 이어야 되는데요. 이미 이 자체로 이 자세가 석점이 두터워져서 다음에 먼저 씌워가면 이 두 점이 괴로워요. 나온 의미가 사실 별로 없게 됩니다. 살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치받은 수가 일단 좋았고요. 초반은 송태곤 구단이 역시 좀 본인의 스타일대로 네. 발빠르게 국면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기에 그 펼쳐졌던 두 선수의 초반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초반에는 역시 송태곤 구단이 좀 국면이 알기 쉽고 좋게 짜였거든요. 근데 오늘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역시 이 두 기사의 대결에서는 송태곤 구단은 확실히 좀 백을 잡는 것이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정 구단의 기풍이 최근에 많이 변해서 흑을 잡던 백을 잡던 굉장히 초반 중반을 유연하게 두거든요. 유연하게 둔다는 것은 아무래도 100번을 잡았을 때 조금 더 힘을 발휘하기가 편해요. 흑을 잡았을 때는 유연하게 둔다는 것은 좀 느슨함이 동반돼서 약간 좀 덤이 부담스러운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두 기사의 깊은 관계도 있고 확실히 송태곤 구단은 또 100번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지금 치받았을 때 최정 선수의 손이 멈췄는데 네, 여기 지금 글쎄요. 붙이는 수가 조금 빨리 착점이 된 것 같은데 네. 치받는 수가 있어요. 늘면 뚫어요. 막으면 끊어서. 완전히 백자세가 뿌리가 너무 끊겼기 좋죠. 때문에 두 점의 머리를 당하면서 끊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상황에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늘면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뚫고 이 자세까지가 워낙 좋아요. 네. 이 한 점이 패석으로 됐죠. 그리고 날일자로 나가도 되고요. 이 한 점이 이미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잡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젖혀 이어서 활용하면 몇 집 되지도 않아요. 예, 그만큼 돌이 가벼워졌습니다.
느는 것은 뚫려서 이상하고요. 일단 막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끊는 건 아닙니다. 단수치고 있게 되면 막아야 되는데 뚫어서 자연스럽게 이 한 점이 잡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백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고요. 넘어야 네.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연결이 좀 자연스럽게 됐는데요. 네. 있고요. 백도 이제 넘어가서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치받거나 느는 건데 예, 치받습니다. 아무래도 늘게 되면 위쪽에 뭐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했을 때 중앙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네. 상황인데요. 지금은 붙였을 때 뭔가 건너붙일 수도 있고 중앙에 조금 더 힘을 볼이 싣겠다는 왔을 때, 뜻이네요. 예, 힘이 확실히 붙습니다. 자, 흙은 일단 반대쪽 젖히고 보나요? 네, 젖힐 수 여기는- 있을까요? 아 여기 젖힐 수 있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 둘, 셋, 이거는 넷, 또 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섯, 끊었을 때 넉점의 압박이 있어요. 이 여덟, 공배 하나가 채워져 있기 아홉, 때문에요. 열. 그래서 쉽지 않은 것 번 같아요. 남았습니다. 그런데 못 젖힌다면 흙이 좀 심심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여기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눈 딱 감고 젖히고 싶은 자리긴 하지만 끊겼을 때 곤란하다면 느는 걸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최정 선수라면 이렇게 늘고도 좀 판을 이끌어 나갈까요? 오히려 이제 밀고 한 칸 뛰죠. 아.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갔을 때 이런 데를 하나 뭐 끊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붙여서 중앙을 두텁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끼우는 건 안 될까요? 예, 지금 늘었으면 사실 이 형태를 제가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뭐 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끼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초 하나, 둘, 일단 중앙의 모양으로만 봐서는 무조건 네. 끼워야 돼요. 이거는 다섯, 여섯, 단순히 그냥 늘고 일곱, 있는 거와 여덟, 비교했을 땐 중앙 두터움이 달라요. 그래서 최정 구단도 그냥 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밑으로 끊는다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젖힌 것과 같은 그러네요. 뜻이기 때문에 근데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여기 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단수침이 이어서 이건 잘 됐어요. 100이 30초. 흙이 하나, 중앙 맞기도 힘들어요. 둘, 셋, 넷, 그 타이밍이 하나 나온 것은 흙의 자랑이긴 한데요.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이어주고요. 이을 때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미 이 교환을 하나 해줘서 있는 것이 다음에 막았을 때 압박이 박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을 좀 가볍게 보겠다는 뜻입니까? 글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구단의 의중이 일곱, 어떤 걸까요? 여덟. 일단 이렇게 사실- 하고 맞긴 맞겠죠. 보통 이런 교환은 당연히 득이라는 건데 네. 다음 수 자체에 있는 것이 의미가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고 이 교환을 지금 해서 여기를 뭔가 두자니 약점이 좀 많거든요. 그래도 이 자리를 붙일 수가 있을까요? 두는 건가요? 여기 와 있으면 이 자리가 좋은 곳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여기를 지킵니까? 지키네요. 최정구단은 그냥 두게 되면 백이 밀어서 넘었을 때 이 교환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나중에 끊으면 예. 그냥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백이 이거를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백도 이미 이 자리가 와 있기 때문에 막아도 뭐 별로 압박이 안 돼요. 그냥 뒤에서 살면 됩니다. 백도 뭔가 중앙으로 나가고 싶은 자리죠. 30초. 하나, 네, 어우. 나가고 싶은 자리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좀 실리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송태곤 선수 다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발이 굉장히 빨라요. 네. 평소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자주 만났고 송태곤 구단 입장에서는 전반기에 아쉬운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최정 구단하고 두게 되면
30초.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뭐 승패 자체를 떠나서요. 네. 근데 다섯, 이 여섯, 오늘의 대국은 일곱, 일단 여덟, 송태영 구단 입장에서는 마음을 일곱, 비우고 편하게 두는 게 세 진짜 번 중요해요. 남았습니다. 예. 그래야 승리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오늘 두는 그 초반에 뭐 템포나 돌 나가는 모양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다가오는 자리도 흑 입장에서는 좀 아플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중앙을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수입니다. 네. 글쎄요, 오늘 바둑은 최정 구단이 30초. 하나, 둘, 확실히 좀 밀린 상태인데요. 넷, 다섯, 중반에 또 여섯, 어떤 또 괴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다가왔습니다. 자, 이때는 아까 최정 선수가 하변에서 했던 것처럼 붙일 수 있나요? 뭐 여기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한 칸 뛰는 것이 사실 가장 무난하긴 해요. 다음에 뭐 맞거나 뭐 나와 끊는 것도 약간 보고 있고요. 네. 뭔가 이런 것을 30초. 다 이후에 둘,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칸이 가장 무난합니다. 아, 그래도 붙여가네요. 이제 붙여가는 뜻의 의미는 여기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흑돌이 워낙 두터워서 설령 여기가 계속 뭐 좀 강해지더라도 들어갈 일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한 것이고요. 뭐 그러고 뛰게 되면 무난하죠. 네. 뭐 송태훈 구단의 기풍과도 어울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둑을 굉장히 쉽게 둡니다. 뭐 노림이 뛰어난 기사이긴 하지만 국면 자체의 큰 틀에서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쉽게요. 대부분 이제 힘이 좋고 노림이 강한 기사들은 많이 아껴요. 30초. 그리고 하나, 상대를 두텁게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넷, 쉽게 두는 기사들은 다섯, 뭐 두텁게 여섯, 해주고 그냥 일곱, 마무리를 좀 빨리 짓는 여덟, 거예요. 아홉, 거의 이제 요즘에 AI 스타일하고 비슷한 겁니다. AI도 사실 좀 쉽게 두는 걸 좋아하잖아요. 한 칸을 띄었고요. 네, 확정가를 보시면요. 이곳이 한 15집 정도예요. 여기가 지금 확정가가 10집 정도 봐야 될까요? 네. 그럼 흑의 확정가는 30집인데요. 여기 100은 15집이죠. 이곳이 확실하진 않아도 30초. 지켜만 진다면 10집은 될 텐데. 10집은 돼요. 10집 더 네.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집은 그래도 한 여섯, 10집 가까이는 일곱, 봐줘야 되지 네. 않나 싶어요. 한 아홉, 8집 정도 열. 보고요. 흑 두번 20석 집에 남았습니다. 이미 이곳이 10집이에요. 그러면 흑의 확정가보다 반면으로도 많습니다. 네. 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초반이 지금 흑한테 펼쳐졌습니다. 자, 흑은 뭐 하변에 있는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네.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앞으로 중반을 어떻게 맞이할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 바둑은 진짜 넷, 다섯, 여섯, 흑이 일곱, 두기가 어려운데요, 많이요. 이 중앙에 돌들이 와 있긴 하지만 이미 백이 뻗어나와 버렸어요. 네. 뭐 이런데 밀어서 받을 때 치고 두고 뭐 이 교환해 두고 하나 지켜도 되고요. 중앙이 거의 이거는 뭐 세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흑세력이라고요. 삼 30초. 하나, 둘, 송태구단으로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펀치가 어디서 날라올지 모릅니다. 약간 쉽게 생각했다가 네. 역습을 당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늘어서 두터운 자리긴 한데 어땠을까요? 이런 자리 하나 밀어서 두텁게 두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여기 공격 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여기는 안 받아요. 지금 오. 공격하지 않고 일단 뭔가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 예. 같은데요. 더 두텁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막았다는 것은 백이 뭔가 이런 곳을 받았을 때 흑이 봉쇄가 되면 여기 사활을 약간 노리고 있어요. 또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이거 하고서 단순히 젖혀도 여기가 느는 거가 선수가 된다고 보면 사활이 걸리거든요. 네.
30초. 하나, 예를 들어 이 자리가 선수가 되면 다음에 흑이 먼저 뒀을 때 공격이 좀 들어갑니다. 예, 확실히 공격이 되는 느낌이고요. 흙이 또 맞고 나니까 좀 두터움이 느낌이 좀 달라지네요. 네, 이 수는 두텁긴 하지만 뭐 송태우 구단이 중앙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여기를 지켰어야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한수의 가치는 이것도 충분한 네. 자리고요. 자, 하나 교환을 해두고 붙였습니다. 역시 이 자리는 안 두면 날일자 오형에서 뭐 전체가 이제 지비 없이 중앙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 당연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흙이 늘게 되면 여기서가 문제예요. 안 받고 싶은데 30초. 이 하나, 이선으로 둘, 날라 들어오는 셋. 이 자리가 있어서 아. 예, 하나 지킵니다. 착실하죠. 백이요. 일단은 저쪽 이선으로 젖혀 있거나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단하게 호구로 막아주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젖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압박이 되지만 송태형 구단은 크게 안 봤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흑돌이 여기까지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압박하면 이제 집으로는 셋, 뭔가 넷, 이 방면으로는 얻어낼 수 다섯, 있지만 여섯, 여기를 젖혀 있는다는 건 사실 집보다는 여덟, 이곳에 대한 공격을 약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머리가 나와 있으면 공격 자체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침착하게 둬서 뭔가 이곳을 좀 더 두텁게 만들고 그리고 좀 멀리 봐서는 백도를 좀 여기에 도와줄까요? 대한 그런 지금 응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공격을 왔는데요. 이 자리가 막혀져 있지 않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바로 뛰어나왔어요. 우변 석점은 괜찮은 건가요? 여기가 지금 붙이게 되면 일단은 막히는 형태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젖혔을 때 30초. 하나, 흑의 응수도 쉽지는 않아요. 셋. 이 끊어야 되는 자세가 붙였다는 건 끊겠다는 뜻인데요. 이거 뭐 끊겠네요. 그러면 백은 이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하나가 있겠고요. 돌파하는 거라면 젖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젖히면 끊어서요. 단수 치면 뭐 뒤로 단수 치는 것만 따내서 이상하고요. 나올 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좀 어려워요. 끊으면 이어서. 일단 축은 좋네요. 축은 안 되죠. 이어야 된다면 여기를 막혔을 때 양쪽 맛보기로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 둘, 뚫는 것과 넷, 축으로 잡는 것이 맛보기죠. 여섯, 그래서 송태훈 구단은 여기를 띄었을 때는 여덟, 이 젖히는 아홉, 수를 보고 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곳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초읽기를 한 번쯤 사용을 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수는 자체로도 좀 위험한 수고요. 넉점이 이렇게 잡히면 두텁다는 얘기인 하네요. 하나, 글쎄요. 둘, 근데 흙도 셋, 받아줄까요? 다섯, 지금 받아주는 것도 의문이고 조금 위험한 수가 나왔고요. 저는 여기를 뒀을 때 그냥 가장 이렇게 놀랬던 처음의 느낌은 넉점이 굉장히 별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켜도 과연 손 뺄까봐. 예를 들어 지키고 넉점을 이제는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넓히면 이것이 도대체 몇 집입니까? 이게 감당이 될까요? 저는 이제 반발보다는 이 가치가 좀 하나, 작아서 네. 놀랐던 것입니다. 근데 셋, 이렇게 붙이면 뭔가 좀 다시 왔어요. 어. 제 생각에는 여기를 그냥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두텁고 백이 이제는 정말 여기서 먼저 나간다고 해더라도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위쪽에 뭐 나가기도 이거 나갈 힘들고요. 수가 있습니까? 여기 붙이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를 뒀으면 흙이 두지 않아도 곤란한 자리였는데 이거는 네. 리듬을 줬어요. 송태영 구단이 굉장히 위험한 수를 뒀는데 뭔가 최종 구단이 장단을 맞춰준 느낌이고요. 하나, 사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반발을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반발 아니면 다섯, 참는 거였는데 여섯, 참지 못해서 다시 백이 젖히는 여덟, 기회가 왔습니다. 아홉, 열. 최정 선수 벌써 마지막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근데 과연 최정 구단은 여기를 붙였을 때 이 젖힘수의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뒀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끊는 수를 당연히 생각을 하고 뒀을 텐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뒀을 때 어떻게 둔다는 얘기일까요? 뒤로 단수 치고 이걸 잡는 거는 마지막. 글쎄요, 두텁긴 하지만 여기를 둘, 두 점 머리를 셋, 두드린다 해서 이거 두 점이 넷, 잡히거든요. 네. 그냥 나가면 여기 둬서 여섯, 살리면 뚫어서 일곱, 대책이 없죠. 여덟, 아, 어?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이건 자세가 이게 충격적인 수인데요? 최정 선수는 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네요. 여기서 어떻게 두죠? 이거 있는 건 너무 심한데요? 단수를 여기를 안 둘 수도 없고 네. 두 개 되면 하나, 그냥 선수 교환하고서 셋, 중앙도 버리면 넷, 이게 뭡니까? 다섯, 이렇게 둘 수밖에 없네요. 어쩔 수 없어요. 있는 거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여기 따내는 것이 워낙 두텁지 않습니까? 야, 뭐 있고 이제 실리로 버티는 건데요. 글쎄요. 최정 선수도 원래는 붙였을 때 끊을 생각을 하고 뒀을 것 같은데 좀 슬기를 해보니까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좀 노선을 바꾸지 않았을까 네, 근데 싶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따내는 자리가 전판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여기 네. 왜냐하면 이겨야 되는데 막아요. 그럼 이돌이 갑자기 복마가 됐는데요. 날일자도 나와 끊는 게 있어서 쉽지 않고요. 그러면 한 칸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같이 추격을 하면 위쪽하고 연결도 해야 되고 여기 석점도 신경 쓰이고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 한 3곳마가 될 수도 완전 있겠는데요. 속이 난리 났는데요. 네. 집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 집이 100의 집을 다 견뎌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몇 집인가요? 10, 20, 30, 40집이 조금 두터운 정도인데 사실 집으로도 의문입니다. 자, 송태곤 선수 하나, 정말 좋은 출발입니다. 빵따냄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후 중반 수수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원 대회장 2층입니다. 통합 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대국장이고요. 오늘 과연 전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신진서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대국 진행은 굉장히 많죠. 네. 네, 여기를 이제 이었고요. 이 교환을 했는데 이것도 이어서 뒀는데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이것도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참았어요. 그러자 맞고 한 칸을 뛰었는데요. 이 바둑은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흑이 이기려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야 돼요. 진짜. 30초. 하나, 둘, 셋, 넷, 이 바둑은 송태훈 구단이 초반을 여섯, 뭐 완벽하게 여덟, 뒀습니다. 아홉, 그리고 최정 구단의 104번 뭔가 조금 느린 그 실수들이 한 2번 정도 나왔고 공격하는 데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노선을 확실히 정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크게 공격을 가느냐, 뭐 이게 작게 잡느냐 이거를 그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전에 이런 형태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쪽 들여다보는 것도 따끔한데요. 네. 최정 구단의 약간의 실착이 있었어도 송태환 구단이 오늘 바둑을 너무 잘 둡니다. 이거 어떻게 봤습니까? 바둑이 너무 괴로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흑이 중앙으로 마지막.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교환이 안 돼 있으면요. 들여다보는 게 바로 돼서요. 이어도 이거 뚫으면 뚫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사는 건데요. 송태훈 구단의 지금 마음속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예상이 좀 되시나요?
저는 약간 되거든요. 아, 어떤가요? 바둑이 너무 좋은데? 바둑이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그 30초. 보통 하나, 그 둘, 집도 많고 셋, 네. 두터움도 네. 많고 상대방 또 곰마까지 다섯, 떠 있으면 이 삼박자를 갖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쫓입니까? 오늘 뭐 송태영 구단이 진짜 마음 먹고 나왔네. 용서가 없네요. 오히려 진짜 더 실전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두면 늘어서 괜히 여기 하나 또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흙이 또 살아버리면 또 실속이 없을 수 있고 이 귀중한 선수를 잡아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요. 선수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로 충분하다. 네. 그리고 흙이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두게 되면 다시 재차 공격을 가서 이 전체의 돌을 추격을 하면서 다시 이런 자리를 또 두기 시작하면 집은 집대로 불어나고 공격은 공격대로 당하고요. 게다가 또 상변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백 모양의 침입 수단도 아예 없어졌어요. 사라졌죠. 예. 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정리를 지금 시키면서 국면을 좁히는 것까지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공격 나와요. 여기 나오게 되면 30초. 이건 뭐 난리 났네요. 조금 좀 손바람을 좀 냈다고 볼 수는 조금 있겠는데. 오버페이스 아닌가요? 굉장히 뭐 지금 흙이 괴로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조금 그냥 천천히 가도 됐을 것 같은데 이거들은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기에는 다음에 공격을 갔을 때 워낙 철벽이라 어딘가를 둬야 될 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집균형도 충분히 맞는데요. 이거는 버티잖아요. 그러면 집으로는 일단 백이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고 송태곤 구단이 잘 두는 그것과도 예전은 이런 스타일 굉장히 잘 뒀거든요. 몰아치는 스타일로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집으로 균형을 맞추고 앞서 있는 상태에서 두텁게 마무리를 잘하는데 이건 조금 예전 스타일이고 손바람을 확실히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최정 구단이 에이 모르겠다 이거 뭐 대만 알아서 하세요 그냥 버텨버린다니까요. 게다가 흙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이거 약간 좀 글쎄요. 바둑은 백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약간 두기 어려워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공격해야 되잖아요. 네. 모든 기사들이 어려워하는 공격이요. 이건 약간 30초. 하나, 둘, 이건 약간 불안해졌습니다. 왜냐면요. 네. 이 실리의 손실이 굉장히 커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40집 이상 났죠. 10집 났죠. 그리고 한 5집 나면 55집이거든요. 100은 15집으로 굳어지면 25, 35, 뭐 한 45밖에 안 나요. 집으로는 지금 균형이 맞아졌어요. 네. 약간 흙이 앞서는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집 균형이 맞아버리면 그 바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수가 좋네요. 다음에 이 치중을 보고 있죠. 치중 다음 봐도 끝나요. 그러네요. 여기 뭐 대책이 없습니다. 받아야 돼요. 두텁게 받으려면 느는 건데요. 는다고 해서 여기에 그렇게 영향이 크게 없다면 그냥 흙은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하네요. 흙이 어디에다가 집을 만들 수 이거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진짜 큰일 났네요. 마지막. 하나, 네, 흙은 둘,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넷, 다섯, 이거 당하면 못 이겨요, 절대. 일곱, 네, 버텼고요. 지금 모든 걸 다 버티고 있고 여기 뛰어들어가는 것도 생겼기 때문에 집으로는 흙이 앞섰어요. 백은 이제는 거의 잡으러 가는 따네요. 압박 들어갑니까? 여기저기 좀 위험한 돌을 또 만들고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송태용 구단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죠. 안 하게 되면 글쎄요 이 수를 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중앙을 뻗어나가고 연결을 했다는 의미밖에는 크게 없거든요. 마지막. 하나, 지금 공격을 안 하게 되면 셋, 넷, 다섯, 글쎄요. 뭐 마냥 백이 두터운 것만은 아니에요. 송태영 구단 항상 이 자리를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막으면 찔러서요. 이으면 뚫어서 선수로 끊기거든요.
막으면 끊겨서요. 막상 이거 선수로 끊기고 흑돌이 이런 데 오게 되면 여기 두터움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백이 그쪽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흙집을 아예 없애놓는 건 어떨까요? 마무리 어떻게 해야죠? 단수를 친다든가. 예, 여기요? 네. 여기도 두터운 자리고요. 집으로만 보면 이렇게 두는 것도 좋아요. 아, 그러네요. 예, 나중에 뭐 여기 나와서 끊는 네. 끼우는 것도 있고요. 깔끔하죠. 중앙을 조심해야 돼요. 송태영 구단도 여기 끊기는 거 남아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세가 역전됩니다. 마지막 하나, 글쎄요, 지금 여기 계속 두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를 뭐 지키던가 공격을 하던가 일단은 근데 왜 이렇게 해놓고서 공격을 안 하죠? 괴롭히는 건가요? 즐기고 있는 건가요? 공격 안 하고 있어도 예,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괴롭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것은 여기가 완벽하게 지켜져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지금 백도 약점이 하나 있어서 조금 마지막 하나, 다른 부분입니다. 둘, 따내죠. 이건 받아야 되는데 흑이 손을 뺍니다. 안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 이거 여기서라도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송태곤 선수의 그 행보를 본다면 손을 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 빼야 되는 거 맞아요. 더 이상 두면 근데 지금 뭔가 두는 걸 봤죠. 바둑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흑돌이 못 살아 있다는 게 못 살아 있어요. 치중 가고 둘 때 뭐 여기 위에는 상관없이 그냥 젖히게 되면요. 치받아도 이어서 선수가 안 되죠. 막지 않고 들어가니까요. 네. 선수를 못 하게 되면 도도 찌르고 나와서 옥집이 됩니다. 근데 뭐 뒀다는 것은 아마 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이거는 흑이 일단은 중앙으로 빠져나오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아, 거기도 밀리고요. 백이 이거는 확실히 좀 이상합니다. 밀었을 때 여기 다음에 있어서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 그러네요. 받는 자세도 이상해요. 이거 뭐 어떻게 받습니까? 이어야 될까요? 이으면 여기도 당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백이 완벽하게 공배를 뒀거든요. 흑은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가서 집으로 제 보기에는 여기 거의 20집은 했어요. 이 셋으로 인해서 이었거든요. 공격을 안 해서 바둑이 이거는 좀 된 것 같은데요. 흑도 지금 백 모양의 약점 건드려 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를 끊어가는 것 지금 남아 있죠. 네. 이것도 있고 마지막 무엇보다 백이 이런 자리가 안 막혀져 있기 때문에 흑이 뭔가 돌이 오게 되면 이런 자리를 맞았을 때가 굉장히 아. 괴로워요. 이거 뭐 살 수도 없고 안 살기에는 뭔가 신경 쓰이고요. 지금 이 자리가 좋죠. 왜 여기를 먼저 안 왔을까요? 자, 그쪽을 두면서 상변 쪽에 있는 흑돌도 간접적으로 도와줍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두텁게 두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두면 연결의 자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프니까요. 둔 건데요. 이거는 근데 글쎄요. 밀어갔을 때 여기를 뭐 젖히고 밀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치받고 끊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괴롭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런 날일자를 왔을 때 여기를 백도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이어야 되면 마지막 하나, 둘, 다음에 후속 수단이 나오는 순간에 백이 열버지거든요. 여기만 갔어요. 흑도 무리를 안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풀렸다는 네. 뜻일까요? 이거는 완전히 바둑됐어요.
30초. 하나, 자, 그곳이 상변 쪽으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치중을 가야 되는데 뒀을 때 이 한 점이 조금 얇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찌르고 둘 때 여기 돌파하는 게 남아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위협은 되고요. 지금 여기 나오면 연결이네요. 당장 이으면 연결이네요. 네.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데 따내는 순간 살아 있고 여기도 마지막. 뭐 차단하기도 하나, 쉽지 않은 네. 형태고요. 차단을 하더라도 위쪽은 넷, 다섯, 선수로 사는 그런 모양이 여섯, 되겠습니다. 일곱, 여덟, 지금 집균형이요. 흙이 여기가 산다고 보고 뭐 대략 뭐 5집에 합쳐서 한 10집 좀 강합니다. 이곳 집이 20, 30, 여기가 45이에요. 그러면 흙집은 지금 55집은 나 있는 상태고 백은 여기가 20집이 조금 약합니다. 한 17집 정도. 이곳이 15집이 좀 약해요. 그러면 합쳐서 30집이 약간 두터운 정도고 10초. 하나, 둘, 셋, 40? 네. 지금 45집밖에 안 돼요. 여섯, 집으로는 예. 여덟, 아홉. 아, 아, 막아주네요. 최전부단이 그래도 끊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또 깔끔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하나 끊어뒀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역시 젖혀서 또 집이 되는 자리를 흙이 차지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거 네. 다 집이에요. 이 두터움, 집이 더 커질 수 있는 자리를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연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확실하진 조금 않죠. 어렵죠. 근데, 이 촐기 상황에서 이 양쪽을 10초. 하나, 둘, 정확하게 추궁할 수 네. 있을까요? 다섯, 여섯, 지금 예를 들어 일곱, 위쪽하고 아래쪽에 흑대마가 별탈 없이 다 마무리가 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그냥 개가 바둑이 된 거예요. 송태훈 구단의 이 수법들 자체가 집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연결만 하고요. 다 공배 자리에 돌이 가 있어요. 이런 것도 따낸 것은 집으로 득이지만 여기도 다 두터움에 불과하지 집으로는 크게 뭐 이득 본 건 없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두텁고 집으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흙은 그렇죠. 일단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셋, 여기 온 것만 해도 다섯, 여섯, 거의 20집이에요. 일곱, 여덟, 기사들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초조해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았던 바둑인데 많이 초조해졌어요. 자, 정리가 어떻게 될지 참 마무리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 여기 공격 안 갔을 때 다음에 큰 자리를 이 자리를 백이 30초. 무조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한 칸 띄어서 이거 만약에 넷, 이쪽에 한 집 나고 여기도 별탈 없이 되면 이것과 이것은 뭐 거의 큰 차이도 없거든요. 그럼 큰 자리를 맛보기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다른 곳에 큰 것도 별로 없어요. 백이 예를 들어 여기 차지하고 이것만 막을 수 있으면 집으로 그건 뭐 충분히 대응이 됩니다. 막네요. 지금 못 뒀죠. 여기를 젖혀 이으면 다음에 한 칸을 띈 것과 비교했을 때 백이 다음에 또 두면 여기가 집이 안 나니까요. 그 큰 차이가 있어요. 교환이 돼 있는 것이요. 그래서 송태훈 구단은 이거 못 젖혀 있는다라는 얘기죠. 흙이 뭔가 이곳을 둘 때 여기를 젖혀 있는 끝내기를 백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흙도 한 칸 띄었고요. 백의 입장에서 지금 공격을 아예 안 본다면 무조건 이 자리는 가야 돼요. 너무 아파요. 다음에 들여다보는 것도 네, 이거 남아있죠. 가능하겠는데요. 근데 여기를 당했다는 거는 이건 거의 집으로 가겠다는 얘긴데요. 송태훈 구단이. 둘, 셋, 넷, 다섯, 두텁게요. 이거는 공격을 진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느는 게 선수지만 느는 걸로 선수할 때 여기를 늘어버리면 뭐 이렇게 받아도 되네요. 아래쪽에 한 집이 안 나요. 네. 그러면 전체 두 집 낼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쉽지 않은데요? 약한데요. 그렇다고 지금 흑이 상변을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이거 받아야 돼요. 네. 마지막 그럼 송태훈 구단은 여기 무조건 와서 이 승부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승부 안 보면 이 집으로는 오히려 약간 재미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오겠죠. 최종 구단이 어떤 타겟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둑이 백이 정말 많이 좋았던 거예요. 이 두텁게만 두텁게 거의 공배 자리 비슷한 곳을 둔 것 같은데도 바둑이 두터우니까 아직도 우세하네요. 왜냐면 네. 공격을 가게 되면 흑이 괴롭습니다. 정말 두텁게 많이 벽을 쌓아놨네요. 네,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자, 흑은 상변 가일수가 하나, 둘, 필요합니다. 단수를 치고서도 가일수는 어차피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뒀을 때 다음에 백이 이 자리를 잡으러 오게 되면 여길 이으면 이렇게 파워를 내서 이으면 넘어가서 사활이 걸리죠. 흑은 뭐 이렇게 이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자, 최정 선수는 끝까지 초읽기 끝까지 사용하면서 중앙 사활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에 지금 공격을 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호구 쳐서 살았습니다. 약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이어서 살게 되면 여기를 찌르고요. 둘 때 이 찝는 것까지 선수란 얘기예요. 여기 옥집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젖혀서 잡으러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아야 되죠. 네. 여기 하나 들어오면 이 사활에 좀 두터움이 또 차이가 다르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 있으면 여기를 찌르고 둘 때 도도 이 자리가 와 있어서 살아 있어요. 30초. 이 공도가 늘면 늘어서 살아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젖히면 흑돌이 여기 있죠. 여덟, 아홉, 이렇게 웅크려서 103번 남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공격입니다. 공격을 가는데 2단 젖혀서 가는 것도 있고 치받아서 가는 것도 있는데요. 뭐 치받아서 가는 것이 가장 알기 쉽죠. 네. 아, 이거 정말 살 수 있습니까? 하변 쪽에서도 한 집이 안 나고요. 30초. 네. 정말 중앙 쪽에서밖에 해결을 못 해요. 넷, 다섯, 어, 여섯, 치받아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여덟, 어딘가요? 예, 네, 치받았습니다. 치받네요. 흙이 이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손해도 많이 보면 안 돼요. 지금 뭐 집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맞고 둘 때 뭔가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줘서 돌이 오게 되면 이곳에서 안 나는 순간에는 두 집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다섯, 뭔가 오히려 더 여섯, 일곱, 아래쪽에서 집을 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그 방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걸 하나 붙여놓고서 근데 이 교환도 약간 악수긴 하죠. 근데 모양으로 본다면 뭔가 두어주는 순간에는 이제 계속 둬야 되는 느낌이라 이 부분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데를 젖히고 맡길 때 이렇게 두면 한 집을 낼 수는 있거든요.
어디로 향할까요? 집 내는 형태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넷, 다섯, 최정 여섯. 선수 위기인데요. 일단 송태곤 선수는 이 사활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최정 선수 큰 대마가 걸렸습니다. 이 대마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 선수 위기입니다. 대마를 어떻게 살려갈 수 있을지요. 네, 최정 구단이 여기를 치받은 수는 마지막. 이 대마 사월에 있어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네. 그 장면에서 여기 급습이 오. 정말 적시의 타이밍이 이선으로 날라 들어왔습니다.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쌍립이 선수 되는 순간에 선수 100이 잡으면 이건 못 살죠. 네. 흑의 입장에서는 있기 전에 이 교환을 하나 했는데요. 이 교환 자체가 득입니다. 100은 그냥 받아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받아주고 살릴 때 이거 넘어가는 거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집으로도 사실 30초. 이거 하나, 몇 집짜리를 한 겁니까? 셋, 넷, 이게 다섯, 굉장히 아픈 것이 여섯, 하게 되면 일곱, 이 아래쪽도 여덟, 못 둬요. 아홉, 못 어떻게 돼야 쳤죠. 둘 데가 없는데요. 그냥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요? 아, 굉장히 괴로운데요. 자, 이겼습니다. 지금 사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일단 남아가지고 살아야죠. 송태곤 선수는 여유를 완전히 되찾은 모습입니다. 네. 아, 바둑이 최종 구단이 너무 나빴어요. 이 바둑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건너붙이는 뭔가 좀 어렵게 두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백에게 끊어주길 좀 기대를 하는 수인데요. 이제 끊으면 끊어서 여기를 반드시 둬야 되는데요. 이 단수 치는 순간에 안형이 좀 생기죠. 네. 근데 나가요. 나갔을 때가 또 문제예요. 지금 사실 아래쪽에서 집을 내는 순간에는 예를 들어 이런 형태만 나오면 그냥 살았어요. 여기가 그냥 자체로 어디를 두더라도 이 자리가 선수가 되거든요. 백이 여기를 둘 수는 없고요. 네. 이 호구 치는 형태가 되니까요. 셋, 전체가 잡히죠. 넷, 그러면 다섯, 흑이 여기를 여섯, 끊는 것 때문에 선수할 수 있으면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여기가 한 집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젖히는 수로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뭔가 그냥 반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단수 치게 되면 아래쪽에 한 집은 내지만 좀 괴롭긴 괴롭네요. 뭐 예를 들어 단수 치게 되면 중앙 또 많이 당하고요. 자, 이제 중앙에서 두 집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교환해버리면 늘어서 아래쪽에 한 집 아예 안 났죠? 그러면 여기서 두 집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거 두 집 납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나요? 그 자리가 선수가 이게 맞춰지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만 선수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받게 되면 있고 여기 두면 뭐 살고 여기를 두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넓히면 이게 파워가 잘 안 되죠? 파워가 안 되네요. 그러네요. 여기도도 이렇게 찝어서요. 네. 그러면 백이 이 자리를 두는 순간에 뭔가 좀 크게 사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의 입장에서 근데 이런 데 끊는 게 있기 여덟, 때문에 오히려 좀 아홉. 강하게 지금 그 자리죠. 시간 연장책으로 어마어마한 곳을 해버렸어요. 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끊어가는 것, 늘어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늘으려면 그냥 아예 두지도 말고 그냥 이런 데를 차라리 먼저 끊어서 받으면 늘고 이을 때
하나 교환해두고 여기를 잡으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 설마 정말요? 도도 못 잡는 건 아니겠죠? 하나, 둘, 뭐 두면 잡을 수 있겠죠. 넷, 여기가요. 이 교환이 돼 있으면 여섯, 단수쳐도 단수치기 일곱, 때문에 여덟, 여기를 아홉, 이어야 되면 근데 이게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안 두겠네요. 일단 너무 어렵네요.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냥 느는 건 아니에요. 아. 뭔가 지금 하려면 해야 되고 네. 그것이 아니라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파고하고 둘 때 이걸 또 봐야 돼요. 끊는 게 지금 선수가 치중 가고 이럴 때 여기 두면 선수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둘, 그러면 그냥 끊고 흙이 여기 둘 때 선수하고 흙이 받을 때 이것도 잡으러 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이게 워낙 급소의 자리라서 여기 두는 순간 못 살겠는데요? 이거 젖히는 게 됩니까? 작은 한껏 이거 버틴 거네요. 버텼는데요. 이거 버텼어요. 30초. 흑 입장에서는 이거 그래도 그냥 그냥 받을 수는 버틴 없죠. 거예요. 이거 버텨서 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백이 좀 분란을 안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좀 쉽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라 뭔가 버티는 흐름이 돼야 됩니다. 좀 잡으러 와주면 좋은 거죠. 물러섰고요. 예. 이때는 한 수 가일수가 필요하죠. 지금 중앙으로 효율적으로 맞는 게 잘 안 됩니까? 마지막. 이게 워낙 하나, 지금 사활 자체가 둘, 공도가 셋, 넷, 바로 들어가면 다섯, 잡히는 공도라 이거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여덟, 아홉, 예. 아. 그냥 뭐 정말 알기 쉽게 흑돌이 이런 데 와 있어도 단순히 젖히고 치받아서 잡으러 가면 잡히는 것 같아요. 먹여치기만 해도 예. 잡히네요. 자, 그리고 최정 선수와 송태곤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위층에서 신진서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과연 신진서 선수가 전승으로 이 정규리그를 마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자, 상대 전적에서 2대 3으로 밀리고 있던 최철환 선수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 대단합니다. 결국 전승으로 마감했군요. 와, 와, 믿을 수 없는 말이 됩니까? 정미 씨는 16승을 달성했어요. 신진서 선수는 결국 해냈고요.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할 때 개막식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진서 구단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전승을 노린다고 했다가 이제 너무 부담이 그것에 돼서 실패를 했고 네. 실패를 했는데도 뭐 1패, 2패를 나눴죠. 근데 올해는 소박하게 네. 다승한 정도라고 했는데 결국 전승을 하네요. 진짜 믿어지지가 않네요. 30초. 이게 전승을 하나, 한다는 게 둘, 얼마나 힘들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여섯, 그러니까 뭐 여덟, 신진서 구단 열. 밖에 못한다. 얘는 못할 것 같은데요. 진짜 음. 앞으로는요. 신진서 구단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뭐 다음에 또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건 것 같고요. 바둑으로 돌아가 보시죠. 지금 한 수가 비었어요. 여기 안 잡으러 갔네요. 어디 둔 이거 거죠? 잡으러 갔으면 굉장히 위험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 날일자 같죠? 아, 그러네요. 이거 안 받고 그냥 살았어요. 최정 구단은 여기 두면 곤란했다는 얘기예요. 당장이요. 그래서 그냥 산 거고요. 송태곤 구단은 이제 집으로 30초.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그냥 날일자 두고 셋, 뭐 받으면 좋고 다섯, 그것이 여섯, 아니면 지금 일곱, 손을 빼고 그냥 여덟, 들어가겠죠. 워낙 큰 자리니까요. 열. 100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끊어서 승부를 봤어야 되지 않나요? 끝낼 수 있을 때 확실한 길이었다면 끝내야 네. 돼요. 바둑은요. 바둑 그때 못 끝내면 약간 나중에- 흔들릴 수도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실 전반기 때도 그렇죠. 그랬고요. 예, 뭐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마지막 송태경 구단의 승리가 하나, 확실시되는 둘, 장면이 넷, 거의 넷, 다섯, 정말 이제 여섯, 큰 끝내기 안 남겨놓은 상태였었죠 여덟, 그때도. 아홉. 이건 뭔가 이상한데요? 이게 뭡니까? 왜 돌이 날일자로 가죠? 아니 이건 뭔가 안 맞아요. 여기 두고서 여기 둔다는 거는 물론 이 자리 둬서 다음에 끊는 것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 사실 여기 막는 것보다 큰지도 의문이고요. 이미 돌 자체가 날일자로 이게 뭔가 한번 쉬었어요. 이렇게 잡는 거는 두 수에 잡았기 때문에 이미 살아 있고요. 이거 뭔가 추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 끊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약간 어, 흔들리죠. 이거 뭔가 좀 뭐 그렇게 위험한 장면까지는 아니어도 네. 굳이 지금 좋은 바둑인데 날일자 여기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이거는 지금 뭔가 그 확신이 좀 안 쓰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집으로 정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겼다라고 봤으면 이런 것도 여기를 들어갔을 거고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까지 돌이 안 갔을 겁니다. 셋, 이 장면에서도. 넷, 다섯, 지금 이런데 건너붙이는 것도 약간 있고 여덟. 네, 받아주네요. 형세를 한번 보시죠. 이곳의 집이 118집 정도 났고요. 여기가 15집 봐야 될 것 같아요. 30석집. 이곳은 막는다고 보고 45, 50, 마지막 하나, 둘, 셋, 55집이 확정가로 다섯, 났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뒀고요. 흑은요. 38집 정도요. 41, 48, 55, 네. 지금 100이 단면으로 거의 비슷하네요. 네, 지금 집으로 어렵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되니까 정말 하나, 끝낸 것 둘, 그리고 위쪽으로 셋, 막는 것이 넷, 맛보기가 돼 있어요. 여섯, 일곱. 네. 이거는 지금 위에 막아야 돼요. 여기가 훨씬 두터운 자리입니다. 이 붙이고 치받을 때 이 끼어임을 당하는 자체가 워낙 커서요. 네. 그냥 여기 두고 이거는 그냥 둘 때 두고 버려요. 그냥 버리면 돼요. 버리고 지금 끝내기를 그냥 뭐 이런 데 맞고서 마무리하는 순간에 이 바둑은 백이 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어, 지금은 약간 뭐 여기서 조금 갈팡질팡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바둑이 워낙 좋았고 냉정을 뭐 잘 찾아서 지금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송태경 구단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이거는 그냥 뭐 늦춰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늘어서 막아서 버리면 돼요. 네. 전혀 지금 여기가 또 커요. 이거 당하면 안 받으면 따내고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데 이게 더 괴롭네요. 이거는 선수비까지 예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덤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바둑입니다. 이거하고 이을 때 입구자하고 두고 막으면 뭐
백의 승리가 거의 목전에 왔습니다. 자, 하지만 셀트리온 팀은 이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이미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개인 승수를 이제 40승째를 하면서 네. 일단 포스트 진출은 확보를 했고요. 이제 이 팀 순위, 어디로 셀트리온의 팀 올라가느냐. 순위가 이제 오늘 이 경기 결과에 따라 달렸죠. 네. 뭐 팀이 승리하게 되면 3위가 되는 것이고요. 패하게 된다면 수리현 합천과 화성시 코리오의 그 결과를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만약 셀트리온은 오늘 경기를 패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2승을 거두고 패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밑에 턱 밑에 추격하고 있는 수리현 합천하고 화성시 코리오가 승수가 워낙 많아서 네. 특히 수려한 합천은 마지막 뭐 하나, 후반기 때 연패가 둘, 정말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반기 때 워낙 많은 승수를 쌓았기 때문에 아직도 건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전이 되면 개인 승수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참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에 포스트 시즌 이 당락이 결정되는 것도 만약에 떨어지는 팀에서는 굉장히 아픈 일이고 그것도 이제 승수가 똑같은데 개인 승수로 이제 못 올라가게 되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규 시즌에서 이 한 판 한 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이번 시즌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신진서 구단의 16승은 제 생각에는 아마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이라고 해도 한 번 하고 못하지 않을까. 그 KB리그에서는 전승이 한 번 있긴 있었어요. 2005년에 박영훈 구단이 전승을 한 번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판수가 적었고 그때는 동지명끼리의 대결 방식이었기 때문에 주장전이었어요. 박영훈 구단은 7판을 둬서 7승을 했습니다. 정규 시즌에. 근데 그때 주장으로 나왔던 기사들이 당대 최고의 1, 2위를 다퉜던 이창호 구단 2005년이었으니까 네. 이세돌 구단 최철한 구단도 그때는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창호, 이세돌, 최철한, 뭐 목진석, 유창혁, 송태원 구단도 주장이었고요. 이 기사들 상대로 7전 전승을 거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 굉장한 그러네요. 거였고요. 근데 뭐 신진서 구단은 올해 이제 주장전 아니었고 뭐 마지막 여러 지명 선수들하고 두긴 했지만 판수 자체가 워낙 독보적이라 다섯, 여섯, 둘 다 일곱, 의미 있고 대기록이긴 한데 저는 솔직하게 16승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치받았고요. 여기 뭐 두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데 역끝내기를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흑이했는데요. 지금 그 전에 백이 이 자리 뒀죠. 여기를 결정하고 이걸 둔 게 하나, 둘, 네, 셋, 아주 깔끔한 넷, 다섯, 여섯,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덟, 그냥 그것마저도 깔끔하게 처리하네요. 흑이 젖히면 괜히 좀 신경이 쓰이니까. 이건 막을 수 있는 자리긴 한데요. 네. 젖히면 오히려 막아서 좀 곤란한 건데 그냥 지금 분란이 싫은 거죠. 여기를 젖혀 있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이걸 당하는 순간 약간 머리를 네. 긁적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백이 먼저 했으면 흑은 마지막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끝내기를 해야 돼요. 둘, 셋, 그러면 넷, 지금 이 실전과 비교했을 때는 반집 차이가 납니다. 흑돌이 지금 공배가 있는 자리가 이 집으로 하나 된 거예요. 반집 손해봤는데요. 승패와는 무관합니다.
오늘 정말 초반부터 이 속력 행마에 네. 이어서 중반은 또 두터움까지 둘, 셋, 완벽한 바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 역끝내기로 끝내기가 그렇게 없나요? 여기를 역끝내기를 해야 됩니까? 이제 가장 이제 깔끔한 끝내기로 보면 있는 것이고요. 네. 큰 끝내기로 보면 여기가 이거 조금 어렵긴 한데 지금은 그냥 잊고서 뭐 예를 들어 흙이 이걸 끝내기를 하더라도 있는 것이 두터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도 있죠. 이렇게 두고서 여기를 이제 찝어서 그것도 선수죠. 교환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늘고 이제 따내는 것까지 이제 100이 권리로 되겠죠. 근데 뭐 이거 찝는 거는 뭐 당장은 뭐 안 해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거기가 깔끔해요. 그리고 흙이 뭐 여기를 두면 그냥 여기를 뭐 둬서요. 보죠. 여기 찝고 넣는 것까지 됐을 때 네. 100의 집이 이곳이 10석집에 19집, 20, 26, 30, 38. 이곳이 약간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석집으로 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41, 여섯, 46, 일곱, 여덟, 쉬운 9집. 큰 차이 없습니다. 쉬운 9집 정도 났고. 근데 국면이 조금 좁혀졌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좀 전에 거의 65까지 났는데요. 아, 정말요? 지금 여기를 뒀죠. 네. 끝내기 100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리한 건 맞는데요. 이게 또 미세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제는 백이 또 우변의 손에 돌아올 수 있게 됐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기 압박하는 것은 뭐 100의 권리죠. 흙이 여기를 두니까 집이 확 더 불어나네요. 이 끝내기를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큰 끝내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장 끝내기. 송태곤 선수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라운드 18라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태곤 선수와 최정 선수의 끝내기. 장 끝내기 몇 군데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정구단의 끝내기가 굉장히 정교하고요. 좀 추격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게 늘어서 두는 수가 좋네요. 압박을 했을 때 찝고 하나 찝어둔 게 좋았어요. 이었을 때
여기를 잇게 되면 젖혀 있는 것을 선수로 당해서 어차피 받아야 되면 6집이 납니다. 근데 지금 실전에 느니까요. 셋, 여기가 지금 네. 이 자체로 살았어요. 다섯, 똑같이 6집입니다. 6집이죠. 근데 흑돌이 여기 와 있으면 백돌이 이렇게 와 있는 것보다는 어. 한 집 차이는 나고 여기를 또 들어가거나 찝었을 때가 문제예요. 이러면 자칫하면 2집 차이도 날 수 있어요. 송태원 구단이 여기는 사실 이거 안 늘었어도 거의 못 버티는 자리인데 그냥 이겼다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면이 뭔가 역끝내기를 당하면서 좁혀진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를 늘었죠. 여기를 백이 늘 수 있어서 이제 마지막 끝내기는 백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도 일단 역끝내기네요. 이것도 안 받기에는 두터워요. 하나, 받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 자리쯤 그 편이 나은가요? 예, 오히려 여기는 항상 둬야 되는 자리라서 지금 이수가 났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도 받아주길 기대했는데 지금 백이 이렇게 둔 것이 좋았고 근데 최정 구단이 최근에 끝내기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정교해서요. 너무 세요. 아. 계속 이제 개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각각 집이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 15, 마지막 하나, 둘, 20, 28, 30, 37, 네. 38, 다섯, 42, 여섯, 일곱. 45, 48, 50, 52, 58집이 났어요. 아, 여기 들은 순간 집이 확 줄었네요. 백은 17, 20, 마지막 백집도 많이 줄었거든요. 백도 셋, 넷, 다섯. 쉬운 5에서 쉬운 넉집 사이 같아요. 그러면 한 네. 지금 한 넉집 정도. 네. 근데 국면이 역전되기에는 지금 너무 할 데가 없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두텁게 따냈죠. 예. 그 자리가 역으로 당하면 좀 아플 수 있는 곳이었는데 배기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최정 구단이 추격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셋, 넷, 다섯, 여섯. 바둑이 완전히 이제 거의 뭐 둘 데가 없을 네. 정도로 다 뒀거든요. 변수가 없는 바둑이라고 볼 수 여기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가요? 이게 두는 거 자체가 뭐 한 넉집 정도 되는 자리고요. 여기 두고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흑은 이 자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따내는 게요. 중앙집이 꽤 많이 불어났죠. 네. 그렇게 된다면 갈 수도 필요하겠는데요. 여기 패를 버티면서 네. 하게 되면 이 자리도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예를 들어 이거를 굴복을 당한다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중앙집이 많이 났는데요. 그러네요. 이러고 또 다시 볼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이런 데를 당하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찝히는 거 당하거든요. 그러면 5, 12집이고요. 마지막 19, 20, 22, 27, 30, 30넉집, 40. 이거 당하면 와면 45, 50, 57. 57집이요. 네. 57집이면 그 자리죠. 57에 흙이 여기 6, 10, 11, 열둘. 지금 여기 두고 여기 두는 것도 엄청 크네요. 이게 집이 많이 불어나죠? 11, 10넉집, 20, 20넉집, 25, 30, 40, 47, 50, 56, 60, 62. 100이 몇 집 났죠? 아까 57. 7이요. 네, 5집인데 여기 약간 남아있고 이거 두면 역시 안 되네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교환을 안 하는 게 좀 나을까요? 교환을 안 하는 편이 낫네요. 이게 여기 따내고서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여기 들어오면 중앙에서 몇 집 난 겁니까? 중앙에서 10집 났는데요? 안 보이던 집이 정말 생기네요. 와. 그것도 먼저 찌르는 게 비슷할까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저쪽 찝히는 게 여기 선수가 찝히는 게 아니었죠. 선수네요. 여기가 아. 여기가 걸려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쉽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여기를 찝을 수는 없고 그냥 단수를 이렇게 쳐야 되네요. 그래야 2면 찝는 게 이제는 네. 가능하고요. 백의 입장에서도 한 집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 한 집은 벌었고 이게 하나 남았죠. 깜짝아. 네. 지금은 흙이 아무리 많이 이겨도 5집인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잘 돼도 5집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앙에 두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 가장 큰 끝내기인데요. 국면은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송태경 구단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제 끝내기 몇 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승을 기록한 신진서 네. 선수를 인터뷰로 잠깐 만날 시간이 안 해볼 수 없죠. 네,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승리 그리고 전승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우선 마지막을 약간 강한 상대한테 이겨서 전승을 해서 기분 좋고 내년이 약간 걱정인데 내년에 또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바둑리그 개막식에서
전승보다는 다승왕을 노리겠다라는 소박한 목표를 얘기해서 결국에는 성공했어요. 네, 전승에 성공했는데요. 올 그 정규 시즌을 돌아보면서 이 전승에서 가장 고비가 됐던 판이 어떤 판이었을까요? 우선 뭐 불리했던 바둑은 당연히 많은데 가장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판은 물가정보 강동현 선수와 둘 때 역시 그 대국이었을까요? 약간 인공지능 승률보다 조금 더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약간 괴로웠는데 네, 운 좋게 이겼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바둑 리거 선수들 중에서 좀 가장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좀 있을까요? 뭐 까다로운 선수는 사실 너무 많고 뭐 박정환 선수나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강도현 선수나 다 까다롭고 팀의 모든 주장 선수들이랑 둘 때는 항상 뭐 5대5란 생각으로 임하고 그래서 조금 더 준비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진서 구단 이제 전승을 달성했는데요. 뭐 리그에서 또 뭐 전승 말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욕심나는 대회라든지. 일단 뭐 세계대회가 많이 연기가 돼서 약간 좀 안 좋은 마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일단 가장 먼저 있는 세계대회는 LG배 준비 잘 하고 싶고 또 잘 하고 싶습니다. 바둑.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팀원들이 바둑을 좀 두고 있어요. 이 팀원들한테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우선 잘 이렇게 둬서 팀이 꼭 이겼으면 좋겠고요. 뭐 혹시 지더라도 플레이오프에서 네, 좋은 모습 서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서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플레이오프 때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국이 마침, 끝났죠? 네, 네. 마침 끝났네요. 결국 개각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한 넉 집 정도 네. 승부였던 것 같고요. 반면이요. 송태곤 선수 드디어 첫 승을 거둡니다. 이건 뭐 진짜 집념의 1승이었고요. 네. 그 집념의 1승이 팀에 돌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보탬이 되는 승리, 그리고 본인의 연패도 끊어냈고 최정 구단에 대한 연패도 끊어냈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1승이 완벽했기 때문에 오늘 뭐 최정 구단은 더없이 송태곤 구단은 더없이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초반 부분을 좀 짚고 있는데 하변 쪽에서 한 칸 뛴 것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요. 지금 이게 돌이 하나 없네요. 이거 저는 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여기를 늘어서 뒀으면 이 석점 자체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랬으면 국면은 오히려 약간 흑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붙여서 이 젖히는 타이밍이 와서는 사실은 이 장면에서 빵 따내고 정리가 되고 해서 바둑은 그 장면에서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 이제 최종 구단의 맹추격이 있었고 송태곤 구단이 약간 좀 느슨한 면이 있었는데 바둑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끝끝내 역전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송태곤 선수 100으로 불계승 거뒀고요. 내내 연패를 하다가 끝끝내 1승을 거두게 됩니다. 최정 선수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8승 7패로 마감합니다. 최정 선수도 이번 시즌 의미 있는 네. 성적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송태곤 구단 오늘은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완승을 거뒀습니다. 워낙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것도 옆에서 예. 좀 봤던 터라 좀 그렇죠. 축하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네요. 자, 그리고 또 한 판의 주장전. 신민준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속기대고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수려한 합창과 한국 물가정보의 대결입니다. 위층에서는 또 강동윤 선수가 박상진 선수에게 승리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고요. 네. 옆에 그 최정 구단하고 송태곤 구단 판이 워낙 급하게 해서 아예 이 또 하나의 빅판인
근데 이걸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개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표정만으로 유추했을 때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근데 박영훈 구단이 조금 더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를 오고 쳤고요. 여기 약간 귀에 뒷맛이 조금 남아있네요. 찝찝하네요. 그러면 일단 뭐 여기를 10집 정도로 보고요. 이건 따내는 계산을 좀 정교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판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넉집에 20, 26, 30, 여섯, 30 석집? 정리 안 된 곳이 너무 많은데요. 36, 8. 대략 한 70집 정도인 것 같습니다. 흙은요. 백은 쉬운 집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가를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게 뭐 아예 바둑을 보지 못해서 따낸 것 자체가 둘, 셋, 넷, 뭐 헷갈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일곱, 이거 따내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네. 다시 지금 잡아낸 사석이 흙이 오히려 3개가 많아요. 흙이 많아요. 네. 다시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흙이 3개가 많은 상태에서 이곳을 10집이라고 보면 역시 10넉집에 20 여기가 한 30넉집 정도 끝내기가 밀고 된다면 38 마지막 한 67 정도의 그거니까 예. 따낸 것까지 하면 이런 집이 나네요. 여기를 받았습니까? 네. 집 차이가 많이 났네요. 이거 여기서 수가 안 나면 안 나면 이거는 네. 뭐 지금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예. 뭐 박영 구단이 아마 최후의 승부수가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형태상으로 본다면 좀 어떤가요? 수가 뭐 날까요? 크게 날 만한 온갖이 아닌 것이요. 이걸 자체로 버텨야 되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저 따내는 것이 남아 있으면 수가 좀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근데 뭐 반대로 젖히네요. 도네요. 예. 네, 지금 100이 쉬운 집밖에 안 나거든요.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는데요.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는 뭐 사실 이 집을 다 그냥 없앤다고 하더라도 의문일 정도로 좀 집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둘, 공배가 먹여쳐서 들어가면 물론 이제 여섯, 뒷수가 아예 없긴 하지만 그거를 하기 전에 뭔가 이곳에서 또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박영훈 선수 좀 괴로워하죠. 패하려면 막아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를 그냥 단순히 들어가고 이으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들어가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하나, 이걸 받아야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넷, 여기를 그냥 먹여쳐서 들어가도 양패의 형태가 되고요. 여덟, 이렇게 둬도 양패입니다. 네, 돌을 거두었네요. 네. 이거 이번 오더 중에 가장 중요한 판이라고 꼽아주셨는데 박영훈 이건 선수 진짜 바로 네. 승부하고 팀 승부랑 직결될 수 있는 네.
큰 판이었어요. 지금 강동원 구단이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신민중 구단이 승리를 해서 한국물가정보가 2승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남은 판 3판 다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합천으로서는 글쎄요, 좀 일단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신민준 선수 주장전에서 승리합니다. 한국물가정보팀이 왜 강팀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국이지 않았나 일단 싶습니다. 뭐 원투펀치가 네. 올 시즌 정규 시즌 워낙 잘했고요. 예. 박영우 선수도 정말 중요한 한 판이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얼굴입니다. 네, 올 시즌 이제 신민준 구단은 12승 4패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계되고 있는 판 말고도 한국 기원 2층과 4층에서 두어지고 있는 대국들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스코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홈앤쇼핑과 사이버오로는 끝난 판이 한 판도 없고요. 정관장 황진단과 화성시 코리오도 한 판도 없고요. 지금 한국물가정보가 3판이나 종료가 됐는데요. 이지현 선수는 승리했네요. 네, 합천의 이지현 선수가 한국물가정보의 오장우 선수를 이기면서 세트 스코어는 1대2로 합천이 따라가는 상황이 됐고 네. 그 소속 케미칼과 셀티리오는 1대1로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대국들이 많은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이어드리겠습니다.